새로 오신 신현영 교수님, 남주현 기자님 환영합니다. 친근하고 생활 밀착형 방송 기대할게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죠. 예.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댓글에도 좀 적어주시지. 예, 이분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대상자여서 검진을 받고 왔는데요. 병원에서 국가검진은 검진 효과가 떨어지니 추가적인 검진을 받아보라 이렇게 권하더군요. 그런데 비용이 9만 원이라고 해서 주저하게 됐습니다. 겸사겸사 질문 드립니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과 사설병원의 검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꼭 사설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좋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궁경부암은 어떤 병이고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 번째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있더라고요. 이 예방주사는 꼭 맞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들 맞으셨죠? 저는 안 맞았어요. 저는 맞았습니다. 예. 왜 안 맞으셨나요? 무서워서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예. 선생님도 맞으셨어요, 교수님도? 예, 저도 사실 들어온 가다실이던가요? 가다실, 서바릭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된 예방주사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는 그래도 20대에 맞았습니다. 20대 직후? 네. 그렇게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30대인가요? 죄송합니다. 안 맞아요. 저 아직도 30대 초반인 줄 알고 있는데. 30대 초반이셨을 거예요. 지금 본인 주장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 저랑 비슷한 때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때 저희 산부인과 검진해 주신 선생님께서 권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권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살 생각이 없으면 굳이 안 맞으셔도 돼요 이렇게 살짝 말씀하셨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닌가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본인은 자유분방하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과거에 자유분방하지 않았다든지. 갑자보세요. 침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요? 이거는 네. 갑자기 제 톤 조절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쪽이 자유분방하지 않다고 해서 네.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자유분방했다 잠깐 전화 통화 한 번만 해도 됩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STD 성전파성 질환의 하나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남자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남자가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방 주사를 맞으면 그 인자가 사라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HPV라는 바이러스거든요. 네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렇죠. 예. 이거는 성접촉으로 전파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백신이 지금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건데요. 네. 남자도 감염될 수 있고 여자도 감염될 수 있고 여자는 감염됐을 때 자궁경부암의 위험 인자가 되는 거고요. 남성은 성기 사마귀 또는 항문암 아니면 성기암 이런 것들의 발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자유분방한 서양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남성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예방 백신이 허가를 받을 때는 남성한테도 허가를 받았고 네. 미국에서는 남성에게도 권고가 적극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그렇게 백신 하니까 네. 마치 여성들만 맞아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반만 자궁경부가 없는데 도대체 이 예방 주사를 왜 맞아야 하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너무 이름이 일단 어렵고 생소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국가검진 받다가 사설병원에 가서 한번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라 이런 권유를 받고 좀 궁금해서 사연을 주신 거거든요. 국가검진과 그냥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검진이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 이런 권유를 하셨을까 궁금하셨던 거죠. 이것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궁경부암 검진 받아보신 적 저희는 예.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자궁검진 있거든요. 아, 그럼 받아보셨겠네요. 네네, 그랬겠죠. 예. 이게 국가검진에서는 예전에 30세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에 했었는데 20세 이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좀 성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첫 그 성관계 시기가 좀 당겨지면서 그 검사가 좀 더 젊은 연령에도 적극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국가 무료검진에서 하는 거는 펩스미어라고 하는 거죠. 그 브러쉬를 자궁경부에 넣어서 그 세포를 추출해갖고 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그거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지만 그 사설 병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HPV 바이러스에 대한 액상 검사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양을 해서 직접 보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 세포 검사 액상에서 배양을 해갖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HPV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펩스미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에 상피 세포를 추출해서 거기 세포에 변형은 있는지, 암 세포가 관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영역이 약간은 겹치면서도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병원에서 하면은 바이러스 수준까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인 셈이네요. 그렇죠. HPV 바이러스가 워낙에 그 자궁경부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상피상포 변형도 없고 암세포도 없지만 바이러스 자체는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되고 한 10년 정도 잠복기를 가지고선 경부암이 발생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그런 잠복기 동안에 내가 감염이 됐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데서는 분명히 의무는 있습니다. 이 사설 검진을 할 때 그 HPV 바이러스가 종류가 무지 많아요. 한 종류가 아니에요? 1번부터 40 몇 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6, 18, 제가 기억하는 거는 21 이런 게 고위험군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사설 검진을 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이게 증폭, 세포를, 그거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PCR을 돌려요. PCR인데 이 PCR에서 그 증폭을 시켜야 되는데 증폭을 해서가지고 이 전체 다 있는지 확인해보고 저위험군이 몇 개 있고 고위험군이 몇 개 있느냐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이건 옛날에 보험이 안 됐거든요. 우리 국민의료건강보험이. 근데 제가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국민 심평원에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몇 번 위험자들까지만 사실은 이제 보험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부 다는 보험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사설에서는 그걸 다 보자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조금 비싸지는 거고. 그래서 핵심적인 16, 18, 21급 위험인자 있는지 여부를 보면 내가 위험인자가 HPV가 있구나. 그럼 좀 조심해야 되겠고 아니면 더 검진을 자주 해야 되겠죠. 좀 더 조심하고 검진을 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한번 받아보는 것도 보험되는 범위 내에서 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검진 목적인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그게 저는 보통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건강검진이구나. 비급여이기 성정파성으로 해서 성병인 걸 확인할 때는 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검진은 아마 안 됩니다. 그 적응증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연 주신 분은 9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 가격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제가 사실 자궁경부암 질관리지침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하는 건데 거기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했었는데 이참에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그 팝스미어만 하는 거랑 HPV 같이 하는 거랑에 대한 근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우리가 최종안을 낸 거는 HPV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검진의 이득이 조금 크다 정도입니다. 조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꼭 권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적 여력이 되면 해볼 만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분은 두 번째로 적어주셨어요. 자궁경부암은 어떤 병이고 얼마나 위험한가요? 암 하면은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자궁경부암 하면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관리가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했다는 방증이 이제 발생률이 조금씩 초기 발견률이 올라가고 옛날에는 사실은 자궁경부암 발생되면 사망률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치료율도 올라가게 됐고 자궁경부에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거죠. 보통 그래서 자궁경부 포함하는
자궁 절제술을 해서 치료하고 항암 치료까지 하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 발견되면 그냥 간단한 시술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변형 단계가 1, 2, CNI 1, 2, 3 정도인가요? 그 세포 변형이 암세포 직전 단계도 뭐 1, 2, 3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치료할 때는 뭐 약간의 그 시술 정도로 원추형으로 원추 절제술 같은 것만 받아도 암으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 보통 우리가 암을 얘기할 때는 5년 상대 생존율 그 진단받고 몇 %가 5년 이후에 살아있느냐 그걸 보는데 퍼센테이지는 한 79.7% 정도 되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가요? 네. 여성 암 중에서는 갑상선, 유방 다음에 자궁경부암 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조기 발견했을 때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검진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위생이나 그 성관계에서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개발 도상 국가에서 높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발생률은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다행이네요. 제가 어디선가 기사로 읽었는데 조금 전에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초 성경험 연령 그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험을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냥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교육 시간에도 그냥 단지 뭐 월경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금 자궁경부암, 그 성병 같은 것도 같이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우리 이거 골룸 PD, 우리 지원 PD가 궁금하다면서 저한테 전해주고 간 건데요. 어릴 때 맞는 게 좋다.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뭐 이런 얘기도 있는가 봐요. 여기에 대한 답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칙은 그 성병 갖기 이전에 맞는 거죠. 중학생 때. 그래. 그러면은 어릴 때 맞는 게 좋다는 얘기 사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무료 그 자궁경부암 백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생 12세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그 지원을 작년부터 했어요. 12세?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우선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지만 그 시기가 지났더라도 맞는 것이 이득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이네. 예. 그죠? 만 12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래서 보통 성인인 경우에는 3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1회 접종할 때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기 때문에 3회면 꼭 비용적인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 12세 대상으로 했을 때는 2번 접종에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2회 접종으로 남성의 진행하고 경우는 있습니다. 어떨까요? 남성이 맞을까요? 잘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남성은 이 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성기나 항문의 암이 발생률이 상당히 낮아요. 어떤 질병 질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실은 균은 가지고 있고 전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심지어 지금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만 12세 여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데도 접종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50%밖에 안 됐죠, 작년에. 네, 지금 41%가 접종을 안 했습니다. 저처럼 이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 내 딸을 데려가서 돈을 지불해서 자궁경부암 백신에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낫단 얘기잖아요. 애들이 가서 맞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비용이 안 드는데도 안 맞는다는 거죠. 무료 국가 접종이니까 무료인데. 몇 살까지 무료예요? 지금은 우리 국가에서 12세로 한정을 해놨죠. 12세로 한정을 예, 2003년생. 예. 그렇구나. 비용도 안 드는데 그러니까 정말 홍보가 좀 덜 된 모양이네. 근데 이게 호주인가요? 이거 그 무료 시행 사업을 해서 암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나라가 호주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CDC에서도요. 그 남성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11세에서 12세, 뭐 20대 이전에 맞추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성생활 시작하기 전에 접종하는 게 남성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녀 공이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이 두루 좋다.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이 검사를 다 받고 알아도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서 와라. 그래서 뭐 에이즈부터 이런 거를 진단서를 떼가야 된다고 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귀려면. 그래서 여기에 이 HPV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분의 기준에. 그 당시 10년 전에 그 검사를 하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무료도 아닌데. 똑똑한 그 여자친구분 아마도 그 의대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의대생은 아니었대요. 아니었어요. 아닌데도 그런 걸 요구를 하더라. 부모님이 의료인이었을 수도 있죠. 교육을 워낙 잘 받아서. 네,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하여튼 뭐, 결국 그거 했어요. 그 남자가 그거 해서 갖다 바치고. 네, 그러고선 서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군요. 1년 못 간 거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남준 기자, 혹시 뭐 관련해서 또 취재한 내용 중에 저에게 좀 들려줄 얘기 없을까요? 사실 요거 딱 제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취재한 건 아니고 이제 예방접종 관련해서 했는데 어머니들이 이 예방접종을 좀 꺼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 접종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저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조사해보니 백신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맞췄다가 우리의 괜히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맞히시는 것 같은데 맞아야겠죠, 교수님? 예, 저희 의사로서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요. 지금 자궁경부암 백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 말씀드렸는데 그 HPV도 바이러스가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고 그 리스크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들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포괄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요. 가다실 같은 경우에도 사가 백신으로 시작했는데 국가 백신, 그러니까 9가지의 그런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물론 비용은 비싸긴 하겠죠. 그만큼의 예방 효과는 더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중년에 접어든 나이에도 맞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할머니들도 맞는 게 좋은가요? 어느 정도까지 10년 권고를 하시나요? 어느 정도 연령? 1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10년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 뭐 왜 지원 PD 왜 웃어요? 10년은 더 사실 할머니도 여자랍니다. 네. 저는 그 자유분방하지 않은 김소은 아나운서에게도 권고는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할머니들이 요즘에 워낙에 섹스리스도 많기 때문에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전에 내 몸에 들어왔지만 발현하지 않았던 그 바이러스를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하시고요. 건강검진을. 그게 앞으로 그 뒤에 그 사랑스러운 시간이 없어도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럼 맞아야겠네, 진짜. 근데 저절로 우리 면역체계에 의해서 호전될 수도 있어요. 감염된다고 다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꾸 자유분방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래도 자궁경부암에 걸렸다고 하면 요즘엔 인식이 좋아졌는데 마치 조금 전에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생활을 너무 즐긴다던가 문란해서 그런 것처럼 해서 그 감추고 막 부끄러워하는 여성분들이 계셨거든요. 맞아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그게 뭐 상대방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분에게 발현이 돼서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남 기자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선입견들, 그런 편견들 때문에 오히려 치료의 기회를 놓치면 그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죠? 예.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20대들은 그 팝스미어 하는 건강검진 그 수검률이 26.9%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인식도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꼭 수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하나의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자궁경부암 백신 저는 엄마가 12살 된 딸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예, 꼭 손잡고 오셔가지고요.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남 기자님하고 신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속이 시원해지네요. 그리고 저의 불찰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네요. 예. 근데 여성분들이 세 분이서 그런지 여성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쭉 한 3, 4회 좀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네. 여성분들에 대한 좀 뭐랄까 애로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줄을 이루는 것 같다. 좀 남자를 위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뭐 생각난 김에 뭐 하나 던지시든지요. 없어요. 없지만 왠지 자꾸 여성의 네. 어떤 고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청취자 중에 여성분이 많아서 그러신 게 아닐까요? 아, 그래요? 근데 팟캐스트 시장에 그 소비자들은 남성들이 되게 많은데 30, 40대 남성들이 많은데 근데 더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의 세계를 이렇게 뭐 그래요. 이런 거 딱 듣고 나서 딱 뭐 여성분들한테 딱 얘기를 해주면 뭐 이해심 많은 남자친구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다음에는 한번 뭐 전립선이나 이런 좀 남성 특집으로 해보죠. 그렇죠.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부끄러워지네요. 네. 부끄러워. 이례적인 얘기인데 뭐 우리 자궁경부 얼마나 얘기 많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얘기했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얼굴 붉히실 필요 없습니다. 자.